우리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CJ 1호기가 지난 9일 출고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이다. KF-21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다. 내년 7월 첫 비행을 시작으로 2200여 차례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KF-21은 이스라엘의 엘타사조차 자신의 AESA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다만 AESA 레이더 개발은 이스라엘 엘타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은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이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카이는 제트 엔진 국내 개발도 조만간 가능하다고 하니 국산화율 100% 전투기를 보유할 날도 그리 머지 않았다. 우리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긴장하는 나라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 러시아 등 항공전력 선진국들도 10에서 20년이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T-50과 FA-50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이니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으니 우리로서는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일부에서는 시간과 개발 비용, 시장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전투기 개발은 실익이 없고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차라리 성능이 좋은 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게 더 쉽고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다. 미국 전투기를 운용했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다. 1대당 1000억 원을 들인 F-35A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당시 우리 공군 수뇌부는 보안 절차 때문에 곧바로 전투기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이 전력 노출을 이유로 보안을 까다롭게 요구한 것이다. 특히 그간 우리 돈으로 사온 한국의 주력 전투기 KF-16과 F-15K를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이다. 고장이 나도 핵심 부품을 건드리지 못한 채 일일이 미국에 문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수리비는 물론 성능 개량 비용도 미국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 바가지를 씌워도 찍소리 한 번 못 했던 것이다.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을 적용했으며 F-15K보다 무기 장착에선 뒤지나 스텔스 기능에선 앞선다고 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 81,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미국 CNN은 가격 경쟁력이 미국 해외 판매 기종인 F-35 스텔기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 장벽이 높다. 동체에 부착되는 센서를 비롯해 레이더와 엔진, 체계 조립 등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하기에 전투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만큼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 KF-21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양산돼 실전 배치되며 총 사업비는 18조 6천억 원이다. 단 KF-21 단점은 4세대 전투기와 저기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이다. 즉 스텔스 성능이 없다는 것이다. 전투기는 스텔스가 생명이다. 적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는 적이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스텔스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한다면 이 문제도 언젠간 해결하리라고 본다. 지금 미중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국산 전투기 개발이 쾌거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도 항공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아 세계 최고의 전투기 미국의 F-22 랩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양산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 배치했고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이미 시험 비행했다. 일본도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강국들이 5세대로 무장하는데 우리만 4.5세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하루빨리 기술을 보완해 5세대, 6세대의 스텔스 기능과 무기 장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아소프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협력 업체로 참여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등 진행. 스마트 국방 전문 기업 모아소프트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 협력 업체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시제기 출고식을 진행한 한국형 전투체계 개발 사업은 약 8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한인이 공동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KF-21 보람에는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더불어 KF-21 보람에는 국산 전투기로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한 무장 체계를 항공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며 2026년 6월까지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KF-21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소프트는 KF-21 보람의 체계 개발 사업에서 AESA 레이더 PCB EMC 컨설팅, 직접 간접 낙뢰 기술 자문, 데이터 링크 안테나 낙뢰 시험 및 보호,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낙뢰 시험 및 보호, 전자전 장비 전파 영향성 분석, KF-X 탑재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체계 개발 감항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 자문, 감항 인증을 위한 시스템 안전성 평가 분석, 감항 인증 국방 신뢰성 시험 용역, 탑재 소프트웨어 검증 도구, LDRA 툴 스위트 공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번 KF-21 보람회의 본 사업과 후속 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모아소프트 장주수 대표는 항공우주사업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지만 24년간 국방, 항공 분야에서 축적해온 소프트웨어 시험 RF, PCB, EMC 분야 핵심 기술로 KF-21 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2030년대까지 목표로 하는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전격 공개.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업청은 오늘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출고식은 설계도면 상위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경납고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전투기는 KF-21 보람회로 명명됐는데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보람회는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됩니다. KF-X 체계 개발 사업은 개발비 8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8조 6천억 원에 달해 건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도 불리는데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총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KF-X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 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합니다. 보람의 CJ-1호기 출고는 방사청과 카이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인데,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 발사체, 발사장, 차세대 국산 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이후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기도 합니다.